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실상의 국가 추락하고 구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8년 10년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했죠. 거기서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렸어요. 지금 가상자산이 대폭락 중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20%, 30%, 심지어는 40%까지 폭락하고 있죠. 이대로 시즌2가 종료되는 걸까요? 그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보시죠. 네, 가상자산이 폭락했습니다. 저는 오늘 리플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1300원, 1285원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고요. 제가 다른 계좌에 가지고 있던 알트코인 두 개는 지지선 붕괴할 때 손절했습니다. 그때 예약 매도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팔았으니까 말씀드리면 비트토렌트랑 메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제가 투자를 실패했고요. 지금 리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원래부터 매수 단가가 1200원 중반이었는데 이번에 추가 매수함으로써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인간 고점 지표인 사장님께서 가상자산에 입성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리플을 전세계 최고가에 잡은 아주 인간 고점 지표로 거의 뭐 학계의 정설이죠. 그분께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도지코인을 391원, 리플을 1300원에 입성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헤드앤숄더 흐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형성해서 4시간 봉입니다. 이거 4시간이란 건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일봉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보기 위해서 4시간 봉으로 했고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겪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5,000원을 깨면 투매가 나올 거다. 5천만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다시 추세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결국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자, 좀 다르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자,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갈 각이죠. 현재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하락 추세를 형성했다. 여기서 이렇게 시즌이 끝나는 건 아직은 예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하락은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은행들이. 이건 디지털 위안화, 그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강조하는 거랑 결을 맞춘 거죠. 그리고 꿈을 깨십시오. 바닥은 못 잡습니다. 바닥은 못 잡아요. 또 뭐지? 우측하다네. 하락 추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죠. 그 패닉셀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엔 지지선이라 생각했던 선이 깨졌어요. 결국 5천만원이었죠. 5천만원이 깨지고 나니까 거기다 그 US 달러 기준의 비트코인이 그 40K가 깨졌죠.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패닉셀입니다. 패닉셀. 오늘은 패닉셀이었고 명백히 매수하면 반등이 나오는 패닉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랴부랴 매수를 했고 사장님까지 K뱅크 파고 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간 거죠. 인간 고점 지표께서 들어오셨으니까 약간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즌2 종료는 아직 확정하긴 이릅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불법으로 규제했다고 해서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이 망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냥 추세가 안 좋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시즌2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걸 지금 벌써 확정 짓기에는 조건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단기 악재로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 형성한 걸 깨고 내려가면 진짜 폭락 나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저점을 그 스탑로스 구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급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영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때까지 후장창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상자산은 결국엔 투자재고 전세계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좀 힘들었는데 뭐랄까 지금 연준의 의사록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 있을지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뭐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AIT의 Average Inflation Target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저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 시장이.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게 언제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아무튼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PMI 지수가 견조한 이유는 미국 기업 재고량이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재고량을 회복해야 됩니다. 미국은 업종이 조금 달라요. 얘들이 기업이 좀 스탠스를 취하는 게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랑 다릅니다. 재고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재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가 바닥이 났다는 건 꼭 재고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공장들이 엄청나게 돌아가겠죠. 재고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재화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신흥국의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골디락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골디락스를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서 골디락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가 뭐냐면 곰새말이랑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골디락스는 금발의 소녀란 뜻이에요. 가보니까 곰새마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뜨거운 수프랑 미지근한 수프, 차가운 수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수프를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배가 부르니까 자야 되는데 딱딱한 침대랑 적당한 탄력의 침대랑 너무 부드러운 침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적당한 탄력의 침대에 자는 겁니다. 즉 이 골디락스라는 소녀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시장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그냥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경제 성장과 같이 함께하는 그냥 물가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골디락스입니다. 시장은 현재 최고점 부근입니다. 최고점 부근이에요. 1, 2분기 실적은 회복세를 전망했었죠. 지금 절망 단계가 왔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습니다. 절망이 왔죠. 그 다음에 정상화 국면에 들어간 겁니다. 코로나 이거 극복 못할 게 아닌가 보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정상화 국면에 들어갔고 이제 기대 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야 정상화 됐어. 이제 사람도 마스크 안 끼고 다녀. 백신이 공급되고 있어. 열광, 지금 열광 단계 좀 막 올라가잖아요. 현재 단계가 여기란 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 구간이 올 겁니다. 미친 듯이 상승하겠죠. 돈이 갈 데가 없어. 기업은 다 원상복구 됐어. 사람들도 일상으로 돌아왔어. 이제 전 세계는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탐욕 구간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공포 투매가 올 겁니다. 이 뒤에 구간이 이제 남아있다는 거지. 지금 현재 시즌이 끝나진 않을 거다. 가상자산이건 주식시장이건 시즌이 끝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깨부술 만한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악재가 발생하기 전에는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다.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현재는 경계를 좀 극대화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형성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헤드앤 숄더를 그릴 시장이 어떻게 폭락하는지를 방금 봤습니다. 방금 봤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한 번에 패닉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뭐 기관이 뭐 며칠째 몇 주씩 매수했다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투자의 단기적인 해지 투자고요. 그 단기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에 대한 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스 EX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인버스 살 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해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단기 트레이딩하는 비중 외에는 줄인 게 없거든요. 코스피는 2900, 코스닥은 870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웬만해서는 반등할 겁니다. 근데 그 반등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계속 등락도 있다라고 전제를 했고 지금 락 단계입니다. 또 등이 오겠죠. 등락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이게 제가 2021년 그 주식시장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2021년은 2440에서 4010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정이 있습니다. 이건 제 2021년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지선은 2600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좀 1.5번째 지지선이 피보나치 되돌림에 해당하는 2400입니다. 2400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현재는 노란색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고 엘리어트 4파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4파가 횡보 파동이 나오면 그 다음 1파, 2파, 3파, 4파, 5파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어트 파동은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른 각도기를 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4파가 완성이 되면 5파가 온다라고 엄청난 돈이 몰려들겠죠. 매크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상승을 할 건데 이 엘리어트 4파가 실패해서 하락을 하면 이 추세가 깨지는 겁니다. 깨지면 피보나치 되돌림이 발생해서 2400까지 갈 거다. 2400에서 되돌림이 실패하면 2000을 깰 거다. 약간 이 정도 급락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급락이 나오면 무슨 악재가 발생한 겁니다. 갑자기 뭐 코로나가 아니고 뭐 귀로나 이런 게 발생해서 엄청나게 뭐
백신 같은 게 소용없고 다시 개발해야 된다. 세계 경제를 다시 봉쇄해야 된다. 이것도 급락할 이유만은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극복될 거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버틸 거 아닙니까? 5월 18일에 기관이 약간 1조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근데 또 금융투자입니다. 외국인이 콜 매수를 했죠. 그럼 콜을 매도한 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기관이란 거예요.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콜을 옵션이란 걸 매도한 거예요. 옵션은 티켓이죠. 티켓을 팔았기 때문에 쟤들이 오른다고 생각하나 보다. 내 콜 매도에 대한 해지 매수를 해야겠다 라는 걸로 들어오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그래서 기관이 금융투자가 시장을 매수했다고 뜨지만 콜 매도에 대한 해지였다. 그리고 어떤 섹터가 상승할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이오는 지금 현재 지지부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던 게 3번 코로나 회복입니다. 코로나 회복 관련주들 하나투, 호텔신라, 한국조선해양, 기타 등등, 휠라홀딩스까지 전부 다 코로나 회복 관련주죠. 자, 제가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라고 조선업 테마주 분석을 올렸었습니다. 이게 1년 전인가 2년 전일 거예요. 그때 이 현대중공업이라고 적힌 거 보니까 꽤 오래전이죠. 이때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라고 하고 저는 조금만 더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이 발생하면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급등이 나왔지만 투자를 했습니다. 땅땅땅 사고 기다리다가 상승 후 조정이 보일 때 사고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때 당시에 영상을 올릴 때 요 영상을 올릴 때 차트고요. 지금 올릴 때 여기였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매수 영역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좀 지켜보는 단계고요. 이게 이대로 계속 올라가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조정이 오겠죠. 조정이 오면 요 봉우리까지 올 겁니다. 봉우리까지 오고 또 상승을 타진해 보겠죠. 그때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확실히 조선업은 슈퍼사이클 초입 구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를 보유하게 됐죠. 나머지 종목들은 청산했습니다. 뭐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건 저랑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화요일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죠. 야간 선물은 지금 현재 하락 중입니다.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흔들리는 것에 비하면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에는 상승 중이고요. 이걸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지표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네요. 다음 장표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반등했죠. 반등했습니다. 상승하락 종목수도 뭐 그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 그래도 반등장이었다. 반등장을 누가 이끌었냐? 금융투자다. 금융투자는 왜? 해지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았죠. 계속 파는 거를 금융투자가 받았다. 개인은 그냥 계속 지금 약간 패닉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패닉셀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냥 뭐 다 팔고 있죠. 그 위에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파는 겁니다. 현재 호가에서 시장가를 올리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사주네 고맙다. 지금 장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팔고 나가자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전혀 매수를 하고 있지 않죠. 그냥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증시 주변 자금은 계속해서 시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는 돈이 없다.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시장에 들어올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주금 잔고는 계속 높은 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내일 시장에서는 미주금 청산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미수는 3일 이상 못 가지고 있어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주세요. 댓글로. 제가 최근에 댓글을 확인을 하고 있지만 하트를 누른다거나 뭐 댓글을 단다거나 액션을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바빠서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참 다이나믹합니다. 지금 가상자산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까지 여러가지 악재와 힘든 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쉼없이 달려온 시장이고 지금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예전부터 버티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실 손해를 보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산 지점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뇌동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만 봐도 아시잖아요. 리플이 제가 산 가격이 2배가 넘게 올랐는데 본전까지 올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 누가 보면 미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좀 진득히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도 좀 진득하게 본다. 왜냐하면 저는 방향성을 가설을 세워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번에 그 가상자산이 폭락할 때도 제가 매수를 한 이유는 아직은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즌이 끝나는 시그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아직은 글쎄요, 이게 과연 시즌이 끝날 만한 어떤 시그널이 될까요? 중국이 뭐 그렇게 불법으로 시장한다는 게 과연 시즌이 종료될 악재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잘 보시면서 좀 흐름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흐름 파악에 저도 일조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계속 캐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주무세요.